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율 하면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IMF에 구제를 신청을 해서 그 뒤 한 몇 년 동안 IMF의 관리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고, 그리고 2008년에는 그것과 조금 차원이 다른 금융위기가 또 휩쓸어 가지고 환율로 고생했던 적이 있고, 최근에 이게 세 번째입니다. 환율이 달러 그리고 원화 비율이 1500대로 가다가 요사이 정부가 개입을 선언하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달러로 3조 4천억입니다. 3조 4천억.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3조 4천억. 우리가 약 4천억 달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한 8배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1조 3천억 달러. 세 번째는 놀랍게도 스위스입니다. 인구가 한 8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 제조업 강국인데 약 1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1조 한 2천억 달러. 중국은 최근 좀 줄어가지고 7천억 달러입니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순위로는 중국이 3등, 일본이 1등입니다.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일본의 저력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채권,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지고 있는 채무, 요걸 상쇄를 해가지고 플러스, 그러니까 순채권이 얼마냐 하면은 일본이 이 부분에서 세계 1등입니다. 약 3조 달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나 독일도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 해외 채권국 1등을 몇십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잘 안 하니까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요사이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관리 당국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이게 사실 기사를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면 기사의 가장 큰 약점이 기자들이 경제 용어를 풀이하지 않고 자기들만 아는 또는 자기도 모르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면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책의 추진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든지 국민의 협력을 받아야 경제정책도 성공하는데, 기자들이 워낙 경제 문제를 어렵게 쓰니까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반대로 미국 경제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쉽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전문 용어를 쓸 때는 꼭 쉽게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수치 나열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기사를 읽어보면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기사를 읽어보면 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첫째, 경제 용어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숫자에 막혀버립니다. 숫자가 막 계속 여러 번 나오면 그걸 읽기가 좀 어렵죠.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환율이 오르는 진짜 이유를 직시해야 하는 이 글은 경제부 기자가 좀 참고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쉽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쓴 한동훈의 경제기사쯤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진짜 이유를 직시해야 어제 외환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미 무역 협상에서 연간 200억 달러씩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내용이 타결되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져도 방어할 총알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돈이 많이 풀려 환율 상승 요인이 커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출을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 수출 경쟁력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깎아먹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같은 제조업에 부담 주는 정책으로 수출이 늘지 못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으로의 달러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등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입니다. 시장이 예측하는 것이 환율 인상의 진짜 배경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예측하니까 그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이 왜 환율과 관계되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했네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풍력, 태양열 이런 걸 가지고 원전을 지금 대체하겠다는 그런 정책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되면 결국 비싼 전기를 쓰면은 제조업, 특히 수출업체가 타격을 받는다. 이게 다 환율에 반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따뜻하게 보내야 할 연말 연시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잘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싶지만은 환율 오르는 걸 국민연금 탓, 서학 개미 탓하는 정부를 보면 걱정이 커집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통해 환율 상승을 막는다고 합니다.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환해지 비용으로 인해 매년 1 내지 2%의 수익 손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의 손해를 끼쳐가며 정권 실책을 포장하기 위해 억지로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어제 대책과 같은 미봉책보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진짜 이유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주가보다 물가, 지지율보다 환율입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충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주가보다는 물가가, 특히 밥상 물가가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각은. 그리고 지지율보다 환율이 중요하다. 환율 여하에 따라서 한국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사 시절에 특수부 검사로서 대기업 수사 그리고 론스타와 같은 외국 펀드의 부정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를 지내면은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론스타 소송에서 보여주듯이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로서는 론스타 관련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50억 달러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잘 방어를 해가지고 국익 7조 원을 방어한 사람입니다. 7조 원을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소송을 잘 진행을 해가지고 한 푼도 내지 않고 소송 비용까지 우리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 액수가 약 7조 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글을 쓰느냐 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경제를 잘 아는 그런 수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페이스북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을 옥죄고 한편으로는 원전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한국 제조업에 대한 국내외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결국 환율을 높이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해질 것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물가가 오르는 것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진하게 엮여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